안녕하세요. 네오젠과학학원 이기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5년도 2학기 기말고사 조동중학교 3학년 내신 분석 리포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난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난이도는 상입니다. 일단 지금 한번 출제 단원을 보면은 이제 5단원, 6단원, 7단원 이제 생식과 유전, 생명과학, 에너지 전환과 보존, 물리, 그 다음에 별과 우주, 지구과학 각 단원 모두 다 출제가 되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 난이도 한번 살펴보면은 각 단원마다 약간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모두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문제 유형 자체가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어요. 유형 자체는 일반적이었지만 그래도 각 단원에서 어려운 파트에 대한 개념들 모두 다 짚어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문제 길이도 긴 문제들이 꽤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문제 자체가 쉽더라도 길만한 학생들 자체가 읽기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쉽지 않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었다는 거. 자, 그러면 각각 어떤 문제들이 한번 출제되는지 좀 출제 단원 분석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생식과 유전에서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념이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지만 풀 수 있고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쉽게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총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식과 유전. 자, 그 다음에 특별히 힘준 단원이 이제 에너지 전환과 보존, 이제 물리 파트인데, 각각 2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원이 요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그래서 요 지금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뭐 문제 유형이 엄청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고 신유형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배웠던 모든 개념들, 이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 전체 문제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출제가 된 거죠. 그리고 별과 우주. 이 별과 우주도 상당히 굉장히 긴 단원이거든요.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6문제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주 쉬운 문제들 4문제는 출제되었지만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종합적인 사고가 좀 필요한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문항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6번부터 보면은 이제 6번은 완두의 교배를 통해서 멘델의 유전을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멘델의 유전 자체가 상당히 외워야 될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용어도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규칙들도 3가지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멘델 유전 문제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문제도 좀 어렵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주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등속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와 그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나왔냐? 이 그래프가 이제 통합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도 이 똑같은 내용, 똑같은 그래프 가지고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중학교 3학년 때 명확하게 배우면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상당히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이 17번 문제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갖고 에너지 전환,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17번 문제도 고스란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통합과학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7번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코일을 감싸고 있는 어떤 통에다가 이제 자석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자석에 의해서 이 전자기 유도가 발생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코일과 연결된 전구에서 막 불이 들어오고, 그걸 이용해서 이 자석이 떨어졌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냐, 뭐 요거를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코일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순간,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를
출제된 문제였는데 이 그림도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문제도 좀 길고 내용도 상당히 많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18번 문제가 이 17번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이 자연학화 운동과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를 연기한 자료 해석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 자연학화 운동이 이제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질량과 상관없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이해를 했다면 질량이 더 큰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요거를 헷갈리게 유도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자연학화 운동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토학각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상당히 난이도도 있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마지막 별의 등급과 색을 활용한 자료 해석 문제인데 이제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그 등급의 그 개념 그리고 그 등급을 이용해갖고 물체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별과 관측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색깔을 이용해서 얘가 표면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개념들을 다 그래프를 통해서 표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거를 자료를 해석해서 풀어가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별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돼야 요 20번 문제도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웠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저동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는 그래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원 자체들도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었고 그리고 총 3단원에서 골고루 문제들이 또 어느 정도 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고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은 상당히 과학을 잘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